오래된 나를 떠나라. 옛 습관과의 이별. 웨인 다이어 지음, 박상은 옮김, 21세기 북스. 누구나 변명을 한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지녀온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고치는 건 아주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책은 오랜 세월을 통해 굳어진 생각과 행동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습관적인 생각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사고 습관을 낳고 유지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자기 방어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명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 오래된 나를 떠나라는 당신이 만들어낸 변명 시스템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다. 모든 변명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던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데 과연 예전의 사고방식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평생 우울하게 혹은 완고하게, 뚱뚱하게, 소심하게, 부주의하게,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오래되고 익숙한 존재 양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다.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뿌리 깊은 사고 습관을 없애줄 강력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은 자신의 고유한 운명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 족쇄를 풀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적 한계와 성격적인 특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여겼던 것들, 다시 말해 유전자라든가 태아기나 영유아기 등 인생 초기에 주어진 외적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 생각과 당신이 자아 이미지로 받아들인 모든 무형의 에너지 패턴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이제껏 운명으로 여겨온 성격적 결점을 극복할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동안 유전학이나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 무자비한 과학이 당신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입증한 사실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사고방식은 바꿀 순 없어. 나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걸. 천성은 바뀌지 않아. 이게 이제까지 내가 알게 된 전부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탄에 불과하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우며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로 찾아낸 생각은 아무리 오래되고 전통이나 과학, 심지어 삶에 깊이 뿌리 내렸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극복하기 힘든 장애처럼 보여도 그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는 그런 생각이 당신을 어떻게 주저앉히는지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바꾸면 유전자도 바뀐다. 성격의 일면을 바꾸고 싶은데 당신의 또 다른 일부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과 느낌, 행동은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당신이 불행하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뚱뚱하거나 불운한 것은 유전자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운이 없어서
살찌는 유전자와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말할 것이다. 이 설명은 부족한 면이 우리 탓이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변명하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데 대해 유전자 프로그램을 핑계로 대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유전적 성향을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당신이 늘 지나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유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공할 핑계가 만들어진다.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당신의 일부가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 당신의 그 일부는 자신이 생체 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신에 대해 무엇 하나라도 바꿀라 치면 무력감이 일어난다. 이것은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성격적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나는 늘 이랬어 라는 생각을 굳히기라도 하듯 당신의 제한적 일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기본적인 생체 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생체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은 세포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 설계도를 변형시키거나 심지어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은 변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유전적 기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증거를 알아가는 데 필수적 조건이다. DNA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구자들 중 한 명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연구와 강의를 그만두기 전까지 의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세포 생물학자였다. 그는 혁신적 저서인 신념의 생물학에서 생명이 유전자에 따라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연구를 통해 유전자가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설계도를 우리가 생명이라 일컫는 신비로운 그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건축가는 유전자 환경을 구성하는 무형의 에너지다. 립튼은 수백 건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유전자라는 물질 입자를 생명의 빌딩 블록으로 보는 기존의 의학 모델이 불완전하며 대부분의 경우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질병 치료를 약품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재고할 일이라고 했다. 이제까지 가르쳐온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안 립튼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의학대학원의 교수직을 사임한다. 그는 인체와 우주 모두 실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몸에는 세포라고 부르는 입자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속성이 전혀 없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유일하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배하고 몸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인지작용을 포함한 우리의 개인적 신념 체계가 유전과 DNA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생명의 최종 결정자로 믿어지는 무한히 작은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인지 방식을 터득할 때 실제로 DNA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명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에서 자신을 보는 시각과 인식을 달리하면 유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쳐 이를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인식은 유전자 구조를 바꿀 힘이 있고 당신의 생각은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소 파격적이고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식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신념의 생물학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늘 가난하고 불행하고 뚱뚱하고 술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못하고 늘 화를 폭발시키고 음악이나 미술, 운동에 재능이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수줍음을 많이 탈 거라는 생각은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격의 일부로 굳어버려 당신은 삶이 협조해주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변명은 그만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훨씬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사고 습관은 당신의 삶을 고양시키고 내재되어 있는 참된 당신을 끌어내 줄 것이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명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건강과 행복, 성공을 얻을 수 없게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현명한 지도자로 알려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오래된 나와의 작별. 이제 새로운 렌즈를 통해 얻은 참신한 시각을 유전이라든가 밈, 무의식 등과 같은 변명거리에 적용할 방법을 소개하겠다. 유전자 프로그램과의 작별. 당신은 어쩔 수 없어. 집안 내력인 걸 뭐 같은 변명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물학은 생각이 DNA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실로 믿어왔던 것들을 변명 파일에 옮기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된 변명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이 불변의 사실로 여겨왔던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레그 브레이든의 유명한 책 믿음이 주는 자연 발생적 치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빈 공간으로 알고 있던 곳을 가득 채우는 지적 에너지장에 둘러싸여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이 우리 마음의 근거한 느낌과 생각에 반응하며 자신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추가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이다. 다음은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 유전자 프로그램과 작별하기 위한 2가지 연습 과제에 대한 것이다. 첫째, 우리 생각에는 물질 세계를 재구성하고 바꿀 힘이 있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견해에 마음을 열라. 우선 이런 종류의 견해가 당신이 이제까지 접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생체 조건에 대한 이런 새로운 생각이 당신의 사고 체계에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하라. 생각을 물질 입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물쯤으로 여기라. 둘째, 유전적인 요인을 핑계 삼지 않기로 한 마음 자세를 입증해 보이는 선언문을 만들라. 다음에 제시된 선언문을 사용해도 좋지만 직접 만들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원할 경우 생각은 내 안에 새로운 재능을 일깨워준다. 먼저 생각을 치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내 생각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 때문에 물질 세계의 무언가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밈과의 작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흔히 늘어놓는 변명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가족들 때문이야. 자존감이 낮은 건 어린 시절에 겪은 어떤 일과 내게 쏟아진 모든 부당한 비난 때문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무수히 많은 마음의 바이러스와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야. 그토록 오랜 세월 모방해온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어? 나는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 다음은 밈과 작별하기 위한 두 가지 연습 과제다. 하나는 나는 어렸을 때 내면화되어 내 성격과 삶의 일부로 굳어진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연구에 따르면 생각의 힘은 많은 사람이 도라든가 신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정신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당분간 이런 관점을 취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명은 그만 패러다임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신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마치 바이러스처럼 활동하는 그 어떤 것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선언하라. 당신은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생각의 희생자가 아니므로 더는 그런 생각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지금 시점에서는 당신 안에 프로그램화된 것을 제거하거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방법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은 당신에게 밈을 제거할 힘이 있으며 지금 당장 그 힘을 사용하리라는 것만 기억하라.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말이 있다.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낡은 프로그램과 마음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다.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당신 안에 있는 스승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창조적 의식과의 작별. 창조적 의식 역시 일상 활동을 통해 변명을 양산한다. 당신은 방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각은 머릿속에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생각은 물리세계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에너지 체계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이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에너지 장을 만들어내고 에너지 장은 모든 입자 혹은 노자가 말한 만 가지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 에너지 장은 몸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창조적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연습해 보자. 하나는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소걀 림포체는 티베트의 지혜에서 명상은 이 생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명상을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을 수 있고 그리하여 잘 살고 잘 죽는 데 필요한 안정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 자신에게 이 선물을 안겨줄 방법을 찾아보라. 그리고 명상을 통해 쓸데없는 생각을 제거함으로써 창조적 의식에 가닿을 방법을 찾아보라. 다른 하나는 매일 삶을 고양시키고 당신을 근원에 연결시켜줄 긍정적 선언을 활용하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여기 있는데 다만 아직 나와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신의 지성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